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미친 듯이 쫓는 사람은 평생 돈에 쫓기며 살고 정작 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심오한 법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돈을 쫓는 행위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돈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결핍의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돈을 간절히 원하고 돈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며 돈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세상에 보냅니다. 이 결핍의 에너지는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절박함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 당신의 눈빛 속에서 제발 사주세요라는 간절함이 배어나온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매달릴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돈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돈은 자신을 쫓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로 빛나는 사람에게 갑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죠.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은 당신의 절박함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광견병 연구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광견병에 걸리면 100%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파스테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적인 교수직이 있었고 다른 연구로 명성과 부를 쌓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광견병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왜 돈도 안 되는 연구에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하지만 파스테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자기 몸에 먼저 주사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개발한 백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현대 제약 산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만약 돈을 목표로 삼았다면 과연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저 편안한 삶을 사는 평범한 교수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떠올려 봅시다. 돈은 가치의 교환 매개체입니다. 돈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렇다면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줄리아 차일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37세가 되어서야 처음 요리를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미 인생의 한창 때를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처음 맛본 프랑스 요리의 감동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미쳤습니다. 완벽한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을 연습했습니다. 소스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요리사가 되겠다는 거야. 하지만 줄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프랑스 요리의 놀라운 즐거움을 미국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50세가 되어서야 그녀는 첫 번째 요리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미국 요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TV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름다운 맛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불편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평범한데 어떻게 해? 하지만 여기서 우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집중의 깊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돈을 쫓는 활동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은 통장 잔고에 대한 불안입니까? 아니면 오늘 해낼 일에 대한 설렘입니까?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아실현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충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진정성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오직 돈을 위해서만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것에 몰두한다면 그 열정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열정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잭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이 소통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매일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 소리에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집착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위터를 만들었습니다. 140자라는 짧은 제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떤 언어로든 간단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트위터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고 소외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잭 도시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트위터를 만들 때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파스테르, 줄리아 차일드, 잭 도시.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시대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출발점도 완전히 달랐던 이 사람들이 왜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그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자신이 나누고 싶은 가치에,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세상에 집중했습니다. 돈은 그 과정의 부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그 부산물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을 쫓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외부로 향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치 창조에 집중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내부로 향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내가 만드는 것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때 그것이 당신에게로 흘러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파스테르나 줄리아 차일드나 잭 도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예술 작품을 만들든 핵심은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돈만 생각하면 재료비를 아끼고 손님을 최대한 빨리 회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최고의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요리하며 손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번창하는 것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무의자연이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흐를 뿐인데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자랄 뿐인데 어느새 하늘을 찌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돈을 쫓는 것은 강물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강물은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는 저절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라는 것이 돈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에 무관심한 척하며 가난을 미워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진정으로 돈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당신이 창조한 가치가 세상에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남긴 흔적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나눈 것, 당신이 영감을 준 것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갈 때 물질적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은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는 언제나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까?를 물으십시오. 무엇이 나를 부자로 만들까?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내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돈은 목적이 되는 순간 사라지고 결과가 되는 순간 남습니다. 돈을 쫓는 인생은 늘 불안하지만 가치를 쌓는 인생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돈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